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방송은 역시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 캠코더 들고 있는 것도 힘들고, 가끔씩 팔에 힘이 빠지거나 하면 휘청휘청 흔들리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 유튜브 방송 잘 찍으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엄청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글만 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찍어보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캠코더로 바로 찍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바로 세월호 인신제 사설의 허와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향하는 제주도의 위도에서 666이 나온다. 바로 이제 세월호 침몰 후 9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세월호 인신제 사설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음모론이 퍼지면서 눈덩이가 커지듯이 인위적인 선박 침몰을 통해 304명의 승객들 희생제물로 바친 인신제사,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런 뭔가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살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지난번 시간에 이제 위도를 이용한 인신제 사설은 반박했지만, 이게 이제 세월호 인신제 사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또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여 저지른 인신공양의식이라는 주장까지 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게시탐정은 아예 이제 세월호 인신제사설에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탐문을 한방에 최종 정리 개념으로 싹 해볼까 합니다. 제보해주신 지인께서 꼭 한번 보라고 권한 내용은 김어준의 파파이스 81부였습니다. 김어준 잘 아시죠? 그런 사람이 만든 방송을 보는 액션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그 회차를 한 번도 빨리 감기 혹은 건너뛰기를 안하고 끝까지 잘 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어준의 파파이스는 세월호에 무슨 원한을 졌는지 세월호 특집으로 여러 편에 걸쳐 제작을 했고, 그 마지막 결론이 81부였던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선원들은 처음부터 거짓 항적을 말했다.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정부는 선원들의 거짓말과 일치하는 항적도를 발표했다. 그런데 CNN이 모든 것을 뒤집었고, CNN, 지난번 미국 대선 당일 아침까지 힐러리 당선 확률이 91%라고 했던 그 CNN 말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다, 그죠?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선박인 둘라 에이스호의 선장님이 세월호의 당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둘라 에이스호가 관찰한 항적과 해군 레이더가 관찰한 항적과 정부에서 발표한 항적이 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게다가 이상할 정도로 휙 틀어지고 툭툭 끊어지는 느낌의 기묘한 해군 레이더 항적, 해군이 내놓은 항적이 쓰레기 어쩌고요. 해저 지형과 관계 있다. 미 선상님, 해군 레이더에서 관측한 항적을 둘라 에이스호가 지목한 위치로 끌고 내려와 보면 병풍도의 해저 지형 등고선과 정확하게 일치한답니다. 조타실에서 먼저 세월호 선원들이 학생들 두고 자기네들끼리만 쏙 빠져나온 실로 천인 공로할 인면 수심의 잔혹 만행을 저질렀을 당시 조타실에서 뭔가가 발견됐답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하니, 폭 15cm 정도의 종이, 이게 일반 수종이가 아니라 특수 종인데, 이걸 사용하는 장비가 뭐냐면은 에코 사운더라는 장비입니다. 음향 측심기, 초음파로 해저 지형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장비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국립조사원에서 이제 해저 정밀 지형을 입수해보니 그 요상한 항적이 병풍도 해저 산맥의 산줄기와 딱 들어맞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저 지형을 관측해서 이제 닻을 내릴 때 쓴다는 에코 사운드. 한마디로 세월호는 병풍도를 지나가며 병풍도의 해저 지형을 관측하여 닻을 내리고자 에코 사운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고 5분간 분석. 결국 세월호가 침몰한 건 그런 해저 산줄기 지형에서 닻을 내리고 전속력 항진, 일부러 어딘가에 닻이 탁 걸리게 해서 그 관성으로 배가 급격히 틀어졌기 때문이다. 진짜 세월호 항적이 이것이랍니다. 항적은 해군 레이더, 침몰 지점은 둘라 에이스호의 레이더가 지목한 지점. 오, 제법 열심히 했어요. 예? 세월호의 침몰 당시에 정확한 항적을 발견해낸 성과, 아유, 박수 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세월호가 앵커를 걸어서 넘어뜨렸단 말이냐? 이런 음모론. 그런데 이 방송 제작진들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랬냐는 건 정부가 밝힐 일이라는 결론 같지도 않은 결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아니, 물지 못할 거면 지지도 말아야지. 잠수함을 투입해서 내려가면 세월호를 확인했지. 앵커 양쪽을 다 잘라갔다. 뭐 정부가 잘라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좀 흐지부지 끝을 내버립니다. 마치 세월호 침몰이 정부에서 주도하여 침몰시킨 것이고 학생들을 희생제물로 삼아 인신제사를 벌인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낸 것처럼 하시던데 어째 끝이 엑스파일이고 용두삼인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김호준의 파파이스 81부에서 밝혀낸 사실이라는 건 결국 세월호는 그 선원들이 작심하고 거짓 항저까지 지어내가며 배를 병풍도까지 끌고 가서는 병풍도 해저 지형을 에코 사운드로 살펴보고 여기쯤이 좋겠다 싶은 지점에 닻을 걸고 전속력으로 달려 배를 급속 변침시켜 침몰에 이르게 했다. 바로 그거죠. 적어도 이 방송만 보면 정부의 잘못은 선원들이 지어낸 거짓 항적을 그대로 발표한 것과 침몰된 세월호의 닻을 잘라간 것 정도인데 그나마 후자는 완전 추측에 불과하죠. 그 배수량 수천 톤이 넘는 여객선의 닻이 뭐 호주머니에 넣으면 들어갑니까? 누가 잘라서 누가 운반할 건데. 그 주변에 잠수사, 구조원, 보는 눈이 한두 개고 떠있는 배가 한두 척이 아닌데 없는 것도 지어낼 판에 있는 걸 뭘 발견했을까요? 뭐 앞전에 그 선원들이 지어낸 거짓 항적을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도 좀 구차한 변명에도 해보면 정부 측에 전문가가 없어서 쉽사리 선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둘째, 정부 측에 유병한 일당들의 한패가 있거나 혹은 뇌물을 받거나 약점을 잡힌 자가 있었다. 셋째, 정부 측에서 보기에 너무나 범인이 누군지 명백해요. 배를 침몰시킨 선원들,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 너무 범인이 명백한 일종의 해상교통사고길래 적당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여 뭐 항적 이런 거는 정밀하게 안 살펴봤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이 역대 우리나라가 이런 사고들을 좀 수습하는 모습에서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꼼꼼하지 못하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고 하는 한숨과 함께 이것도 정말 100번 1000번을 접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 정부가 무능하고 사고 대책에서 좀 미흡한 걸 질타할지언정 저런 것들이 과연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인신제사였다는 증거가 됩니까? 제가 눈에 불 켜고 저 방송을 다 봤는데 저게 어딜 봐서 세월호가 인신제사는 근거가 되냐고. 분명 세월호가 석연치 않게 침몰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세월호가 일부러 침몰됐다는 것도 솔직히 안 믿겨요. 우리가 인신제사들을 하도 듣다 보니 간과한 게 있는데 사실 세월호의 공식적인 침몰 원인은 과적입니다. 원래 실을 수 있는 적정한 중량을 초과한 다량의 짐을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배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선주인 구원파, 수괴, 유병헌의 개인 사진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 마개조를 했어요. 배 균형이 안 맞아서 상당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원래 세월호의 진짜 선장인 신모 씨는 이따위로 배를 개조하면 사고난다. 이걸 회사 측에 계속 건의했는데 씹혔죠. 결국 이런 배 난 못 몰아 나 휴가 갈래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날 세월호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응급결에 아르바이트 선장으로 앉고 실제로는 그 항해사가 통제하는 기묘한 구조가 됐던 것이죠.
이외에도 청해진 해운은 악화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이 세월호를 그 상태에서 또 개조했습니다. 안전 공간을 줄이고 화물 적재 공간을 늘려 적재 중량을 초과한 과적 화물 운반을 계속했어. 그래서 상당한 이윤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사고 후에 이제 구조를 통해 내려간 잠수사들이 세월호의 도면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지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신 재사고 나발이고 이미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거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이 배가. 뭐 설마 이것도 정부에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원대한 계략을 꾸미고 밑밥을 깠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출항 당시 짙은 안개로 원래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지연 출발을 했고 결국 시간을 맞추려면 적정 항행 속도 따위 상큼하게 씹어드시고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으로 사이버 퍼뷸러 물듯이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니 화물칸에 왕창 실린 짐을 제때 갖다줘야 제값을 받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니 그 조류가 험하게 유명한 맨골 소독간에 들어서서 그렇게 밟으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베테랑인 뭐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날 조타실에서 쓴 사람은 초짜백인 3등 항해사였습니다. 본 게시 탐정이 여기까지 내용만 가지고 요약해보면 애초에 불법 개조로 위태위태하던 배를 중량 초과해서 화물까지 만땅 싣고 스피드까지 막장으로 올려 몰아대면서 선장도 아니요 1등 항해사도 아니요 생초보 3등 항해사 조종하면서 그 빠르고 험한 조류지대까지 들어와서는 결국 조종 미숙 플러스 조타 실수 1+1 패키지로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며 침몰했던 거였습니다. 여기서 좀 더 추리를 덧붙이자면 규정 속도를 초과한 전력 질주와 세찬 조류 및 균형 감각이 떨어진 배의 상태로 보아 원래 지정된 항로로 이동한다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지경. 결국 세월호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항진했어야 할 경로조차 밟지 못하고 병풍도 그대로 밀려 위태위태한 항해를 하다가 기계 조작 실수 내지는 고장 등으로 인해 느닷없이 닻이 투묘되어 해저 바닥으로 내리꽂히게 되고 닻을 회수하려 시도함과 동시에 닻이 내려간 지점의 지형을 관측하기 위해 에코 사운더를 가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닻을 끌어올리기도 전에 해저 산맥 지형 중 한 부분에 닻이 걸리게 되고 급히 변침을 시도했지만 이미 달려오던 관성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침몰해버렸던 것입니다. 파파이스에서 언급한 소위 가짜 항적은 아마도 세월호 선원들이 원래 항진하려고 했던 항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경로로 항해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복합적 요인으로 병풍도 그네에 밀착하여 항해하게 되었고 구조된 후에는 책임 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실대로 항적을 대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일 때 원래 항진하려고 한 항로를 지목했던 거죠. 만약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과 차량이 제대로 고정해도 돼 있었으면 저는 급변침에도 침몰까지 됐을까 싶겠지만 조사 결과 그러한 화물 고정 작업도 제대로 안 해놨던 거였습니다. 여객 수송은 부수입이고 화물 운송이 진짜 목적이었던 세월은 987톤을 실을 수 있게 돼 있는 배에다가 3608톤이나 되는 화물을 꾸역꾸역 쳐넣었던 그 세월호는 자기들이 실어다 줄여다 화물과 함께 금쪽 같은 304명의 목숨까지 같이 수장시켰던 겁니다. 여기까지 사실상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끝입니다. 과연 여기에 인신재산이나 희생제물이니 하는 기막힌 설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근데 개입시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모론이 참 여러 사람 배려놨죠. 병풍도 앞에 알려져서 안 되는 게 있기는 개뿔이 무슨 조각이 맞춰줬어? 무슨 조각이?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요? 예? 7할? 그 피같은 학생들의 희생을 보고 얘들아 고맙다 하고 씹을 놈도 있는데 뭐. 아이고 이렇다는데 영생교 하하 그거는 신도들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이비 종교였고 최태민이 만들었다는 사이비 종교는 영세교입니다. 아이 그럼 뭐 셋이 알고 지냈으면 뭐 그걸로 세월호 인신재산에 근거가 됩니까? 그 구국봉사단이 뭐 언제적 얘긴데 아주 뼈다귀 사고까지 우려먹네 진짜. 세월호의 이름은 세상을 초월한다. 미 선상님 어떤 마약 하시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세월호의 그 세월은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의 세월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한자가 틀려요. 그리고 구원파 패거리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예수교 복음 침례 이렇게 침례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서 오히려 진짜 침례교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판에 무슨 침례교회 장난해요? 신천지가 기독교 예수교 신천지 증거 장막서 얹은 간판 달고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기독교입니까? 최태민의 사망 20주년의 부활절의 침례교회 교리에 따라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의식을 본다. 세월호를 침몰시켜 학생들을 수상시켰다. 굽쇼?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침례교단 측에서 들고 일어나서 인신제사설을 주장하는 축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될 지경 아닙니까? 야 진짜 고귀한 희생. 아니 그러면 그 꽃다운 나이에 비명에 가는 학생들의 죽음을 뭐라고 써야 잘 썼다 그럽니까? 뭐 가벼운 희생이라 그래 그러면? 예? 표현이 적절하고 비적절하고 떠나 저 고귀한 희생이라는 표현을 듣고 대통령이 애들을 죽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진심으로 정신과 치료 한번 받아봐요 진짜.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고귀한 희생. 아니 그럼 대놓고 그 죽은 애들 보고 얘들아 고맙다 한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최태민 사망 20주년을 맞아 교주인 최태민을 영생시키기 위해 최순실은 제사장으로서 이름까지 고치고 정윤회는 도사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식을 치르고 병풍도 앞에서 세월호를 침몰시켜 제물로 삼았고 그 의식의 결과 1년 후 독일에서 최순실 땅 정유라가 애를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최태민 혹은 태민이라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최태민이 불화했다는 거죠. 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단무스입니까? 사람들 참 풍부해요. 참 이런 넉 빠진 소리를 하는데 300? 3000? 저기요 효녀 심청의 공양민 300성은 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스파르타 전사 300명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레오니다스 왕이 데려간 군대 숫자지 인신제사랑 뭔 상관? 카르타고의 아기 군양 300명 카르타고가 동양이에요? 백제 의자론의 3000국년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고 이것도 실제 역사적 팩트도 아니잖아 또. 진시황이 파견한 블루초 탐험대 3000명도 이신공연과 뭔 상관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유식한 말 넣어가면 줄줄 날려 넣으면 그대로 술술 넘어갈 줄 압니까?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아이고 최태민의 부활을 위해 300명의 채물을 바쳤다. 단원? 박달나무 사신. 아니 단원고 유가족분들 혹시 이 얘기 들으셨으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진짜. 그래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와 최순실 셋이 모여 굿이라도 벌였다 그거요? 에? 단원고등학교의 단원이 단군이 내려왔다는 박달나무 산신당? 세월호 사건은 굿판의 일부? 저기요 단원고 유가족도 물론이고 단원고등학교 관계자들도 이 얘기 들으면 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겠습니다. 이게 사람 심장으로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를 병풍도에서 침몰시킨 이유는 최태민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식의 제상 앞에 펼쳐놓을 병풍이라서? 예? 섬을 병풍 삼아 배를 제기 삼아 학생들을 제물 삼아 인신제사를 드렸다. 굽쇼.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정말에 대해 정말 미친 소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대인 절기로 4월 14일이 부활주일이고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한 것과 같이 고등학생들의 피를 제물로 바쳤고 희생으로서 부활을 창출한다는 십자가 죽음의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세월호 학생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선포를 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정말 귀하디 귀한 304명의 목숨을 두고 저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인신제사를 했다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아니라 저만을 내뱉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악마의 심장과 마귀의 눈빛을 지닌 자들이라고 본 탐정은 단언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세월호 인신제사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최순실이 무당이라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의 딸이자 아버지를 이어 2대 교주 박 대통령을 농락하는 무당 세월호를 침몰시켜 인신제사를 집전한 제사장 노릇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거로 드는 건 최순실이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딸이라는 것과 오방색 같은 무속적 색채를 선호했다는 것 정도. 근데 사이비 교주 딸이면 사이비 신도고 무당입니까? 세상 천지 어느 무당이 15년 넘게 귀다니면서 자기 딸 승마 잘하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헌금 명부에 이름을 올리며 기도 제목까지 냅니까? 제가 20살 때 잠깐 사귀었던 이제 여자친구, 동갑내 여자친구가 증산도 계열의 한 일파였던 증산진법회 배용덕 교주의 이제 소녀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친구를 교회에서만 연애를 했죠. 교주의 손녀인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많은 이들이 최태민 교주의 딸이니 최순실도 무당 내지는 사이비라 생각했지만 저는 최순실의 상황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오방색 천으로 뒤덮일 뻔한 숭례문 오방색 더럽게 긁어넘어지는데 오방색이 뭔지 아냐고. 원래 오음양 오행 금목수화토로 이루어진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상징하는 게 오방색입니다. 더불어 동서남북과 중앙 등 5방향을 색깔로 상징하는 표현이죠. 일명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동서남북으로 하여 청룡 동쪽을 청색, 백호 서쪽을 흰색, 남쪽 주작을 적색, 북쪽 현무를 흑색, 중앙을 황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중앙의 상징이 황색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황제만 노란색을 사용했죠. 뭐 내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세계의 대표적인 빛깔 5가지를 모두 모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정통처럼 내려온 겁니다. 조선시대 병사들도 오방색을 사용했어요. 흑색, 청색, 백색, 황색, 적색의 갑옷을 입은 5명이 한 개 분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으로 유명한 조선 수군도 오방색을 깃발화한 오색기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짜잔! 깃발 보이시죠? 대장선과 주위 선단들의 휘날리는 5가지 색깔의 깃발 보이십니까? 여기서도 오색기가 있죠. 이거는 첨자진을 펼치는 조선 수군인데 보시면 전부 다 오색기가 다 기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만 썼던 게 아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신의 혁명으로 건국된 중화민국의 초기 깃발이 바로 오색기였습니다. 이 오색기는 군벌 시대까지 사용되다가 장제스에 의해 군벌들이 토벌되고 중화민국이 완전히 중국을 통일하며 국민당의 상징인 청천백일 만지홍기로 국기가 바뀔 때까지 중국 전역에서 휘날리던 깃발이었습니다. 오색기를 별 모양에 대입한 오색별은 오색기를 사용하던 초기 중화민국의 군인들 이후 만주국에서도 모표로 사용했죠. 이래보면 오방색이 무속과 뭔 상관이에요? 중화민국이 무당에 사는 나라입니까? 조선 수군이 무당에 통제받는 함재였어요? 뭐라면 배울 것이고 개뿔도 모르면 입에 닥치고 있지. 무슨 알동을 하면서 민족 고유의 색상을 무당 타령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신제사설을 주장하는 이들 치고 제사의식과 제례를 떠나 한국 무속에 대한 무지함까지 드러내고 저 무속을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무속은 고조선 시대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기룡화복을 점치던 것이 시대를 거슬러 전해내려온 현재 형태입니다. 고대 제사장들 마리조와 제사장이지 지금으로 환산하면 다 무당이죠. 샤먼킹, 단군왕검. 심지어 고대에는 국왕의 무당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유명한 신라왕 남해 차차웅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무당들도 자신들의 기원을 단군으로부터 잡고 있죠. 무당을 뜻하는 단골레가 의해서 이 단골이 단군의 발음이 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속 측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속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서양의 샤머니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 인간의 사상을 품었던 단군을 조상이라 자처하니 많지 근본적으로 하늘을 받들고 인간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 우리나라 무속 문화에서는 무당의 역할은 뭐냐? 하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고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며 한을 풀어주고 어디까지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대신 빌어준다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과 서양의 샤머니즘과 한국 무속과의 비교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결코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그런 주술이 없어요. 중국과 서양에 흔하게 보여졌던 인신제사 같은 행위가 없었던 겁니다. 비교해보면 중국은 사람을 죽여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살인 제귀의 풍속이 무속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도 흔하게 퍼져있는 사상입니다. 서양에서도 게르만과 북방민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아테네들, 그리스의 폴리스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냈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무속 문화에서는 인신공양, 인신제사의 풍습이 없었다고 하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속 문화 자체에 인신제사의 풍속이 있질 않은데 무슨 최순실이 진짜 무당이라 해도 무슨 인신제사를 치러요. 무당이라 그래도 잘리겠네. 효녀 심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에도 인신공양의 풍속이 있었다는 개드립을 치시는 분들 닥치세요. 심청은 짱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심청과 신봉사가 사는 황주 도화동은 우리나라 황해도 황주가 아니라 중국 호북성 황주입니다. 심청 옆지에 사는 심청을 아껴서 수양떨로 사물을 하는 귀부인이 성상부인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성상이라는 별세는 없었어요. 중국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의식을 봐도 제물이 정확하게 누락됨이 없이 정시에 정량이 바쳐져야 그 의식이 완성되는 것인데 세월호 승객 중에 구조된 사람이 172명이에요. 어쩔 거예요 이거. 바치려면 다 바치지. 누구 바치고 누구 빠져나가면 그 제사의식이 온전해요? 제사를 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을 저지른 겁니다. 거기다가 세월호 정도 되는 배를 침몰시키는, 폭파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가정에 침몰시키려면 치밀한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광신도거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간 쓰레기들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세월호의 침몰이 인신제사라는 증언을 내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이 정말 사이비 교주라 그래도 인신제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위에서 든 한국 무속의 전통과는 별개로 과연 최태민이 부활하는 게 최순실 본인한테 이득이 돼요? 재산 다 불러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는 걸 어느 자식이 바래요? 광신이란 건 사이비 신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사이비 교주들은 광신은커녕 굉장히 속물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왜? 그래야 신도들을 등쳐서 영업을 하죠. 그런 사람이 아차 하고 들켰다가는 인생을 한 방에 꼬라박을 거대한 이신제사를 치르려고 할까요? 본인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고 잘못됐다가는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 거사에 가담한 놈들 중 한 놈만 입을 열어도 끝장인데 어머니 최순실에게 대학도 못 나온 게 어쩌고 하며 패드립이나 치대던 정유라가 과연 그 인신제사 노름에 가담하여 할아버지 최태민의 환생이라는 애까지 낳았을까? 최순실과 정유라, 최서원과 정유연은 어떤 의혹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앙과 행실이 따로노는 복부인 스타일의 교회 집사님과 또는 부러울 것 없이 태어난 싸가지와 개념을 두루 상실한 딸내미가 맞습니다. 또 진짜 세월호 침몰이 인신제사라면 솔직히 저 같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불처럼 진상을 밝혀라 라는 거대한 굴기가 일어나게끔 허술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300명이 넘는 사람을 처리하는 거사를 치는데 저렇게 허술하고 빈틈덩어리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저 같으면 비슷하게 생긴 대역을 몰래 뽑아서 없으면 성형수술이라도 시켜서 집무실에 앉혀놓고 확실하게 알리바이 만들어놔서 7시간 따위 의혹을 생긴 것 자체를 막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미리 선발한 해결사들 시켜가지고 청와대 부근에서 차량 자폭 내지 청와대 무단 침입 사건을 유발시키고는 거기에 온 촉각이 다 쏠린 마당에 세월호 침몰은 미처 신경을 못 썼다 이런 것처럼 막아서 의혹을 생겨나는 것을 차단했을 것 같아. 정말 제대로 계획하고 시행한 인신제사라면 이 정도는 합을 맞춰놔야 후환이 없죠.
오히려 그 당시에 대응하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빈틈도 많고 어리버리한 투를 보이는 게 세월호가 침몰될 걸 미리 알지도 못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조치할 틈도 경황도 없었다는 반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게시 탐정이 추리의 기본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떤 사건이든 범인 1순위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10%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켜 저지르게 한 교사범이거나 여럿이 모여 작당하여 서로 목표물을 처치해준 일명 교차살인의 경우. 여기에 비춰보면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에서 어린 반푼어치도 이득이 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집권으로 위축된 좌파 종북 세력들에게 아주 호기가 되죠. 이래 보면 종북 세력들이 박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요량으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해도 전혀 엉뚱한 말 아닙니다. 농담이라 진짜 그랬잖아요. 얘들아 고맙다. 누구요? 저기 그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문모씨. 예? 얘들아 고맙다. 예? 세월호와 완전히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과거 북파공장의 김현희에 의한 칼기 858기 폭파상금 때도 이 좌파 세력들은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미신쩍다 싶은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칼기 폭파가 북한의 소행이 아닌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를 펼쳤습니다. 그 주모자가 바로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 플러스 어딜 먼저 하던 이정희의 남편 되는 양반이었죠. 정말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 들이밀며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정으로 몰고 갔으나 아무리 음모론이 판치고 의혹이 모두 가시지 않아서도 칼 858기 폭파는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했는데 그 이유는 폭파시킨 김현희 본인이 자기가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것과 자신이 경험한 북한에 대한 정보와 북한의 공작원 양성 과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북한 사람 및 북한 공작원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정보들이 있으면 아주 귀중한 1급 정보였습니다. 이후 귀순한 북한 외교관 고영한씨, 자신이 보위부의 지시를 받아 앙골라 주재의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김현희의 아버지를 평양으로 소환시킨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후 귀순한 북한 요덕정치범 수용소 출신 안혁씨, 김현희의 가족들이 요덕수용소 완전 통제구역으로 끌려왔던 것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이 저질렀다고 인정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의혹이 생기고 의심스러워도 그 사건은 북한의 비행기 폭발 때는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세월호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음모론을 끄집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며 의혹의 칼날을 들이대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기 개똥무덤이 자기 집인 개똥벌레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듯이 우긴다고 거짓이 진실될 수는 없어요. 세월호는 돈에 눈이 먼 사업주와 인의를 저버린 선원들이 저질렀고 정부가 제대로 수습과 처리를 하지 못해 참혹한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정부가 일부러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이신재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리 의심스럽고 의혹스러워도 이는 우리가 그 내막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 정말로 무슨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까고 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다고요. 본 게시탐정이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해 드릴까요? 돈자루를 메고 지나가던 A가 목이 말라 길 옆에 흐르는 샘물을 마십니다. A가 물을 마시는 사이 B가 살며시 다가와 A의 돈자루를 들고 가버립니다. 뒤늦게 돈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A는 마침 지나가는 C를 보고는 대뜸 그를 죽여버리고 가부 떠나버립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죠? 자, 이 일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A는 B의 어머니를 협박해 돈자루를 빼앗아 가던 길이었습니다. B는 어머니의 돈자루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C는 A의 아버지를 죽이고 달아나던 중이었고 A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내막을 모르고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내막을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싶죠? 모든 일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진실과 내막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거짓된 마음속에서 일어난 해난 교통사고가 인신제사 그리고 희생처벌로 둔갑하게 이르렀고 그것이 탄핵사태를 불러와 자금 이 폐악과 배도의 끝판을 달리는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는 산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이어야 하고
진실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본 게시탐정의 탐정놀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상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